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부동산 시장의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요즘 이제 금리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또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그래서 지금 좀 선반영이 그런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무조건 호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최근에 나온 이런 뉴스들을 좀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자극제다, 호재가 된다. 그래서 뭐 핵심 변수고 절대 변수다. 금리는. 저 역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기대에 지금 앞서가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들썩이고 있고 올라가고 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3년 만에 나온 금리 인하 이 시그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또 치솟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과연 부동산 시장에 금리 인하는 호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은 대출 이자가 감소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구매력이 증가를 하겠죠. 왜냐면 내가 매월 갚아야 되는 부담액이 줄어드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달에 150만 내던 걸 130만 내도 되고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씩 갚던 거를 270만 원만 갚아도 되니까 주택 구매력이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의 호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가 항상 모든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하 관련한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죠. 요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그쵸? 요때가 2007년 한 가을 정도 됩니다. 가을. 2007년 가을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미국에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됐죠? 미국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2008년에 엄청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금리를 인하를 했다는 얘기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거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첫 번째 책 빅데이터 부동산 책에서 제가 앙드레 토스콜라니의 금리 달걀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 만약에 제가 전제를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면은 대출 이자가 증가를 할 거고, 그럼 주택 구매력이 감소를 할 거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무조건 하락하겠네요? 이 첫 번째 논리가 맞다라면 두 번째 논리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 상승을 견뎌낼 만큼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튼튼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괜찮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리 인하 초기는 오히려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한국이 바로 금리 인하했나요? 아니죠. 한국은 언제부터 금리 인하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2008년 가을부터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바로 따라서 금리를 내리겠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08년 10월 달에 7.96% 거의 8%였습니다. 이때 거의 8%였는데 2013년 말에 3.8%까지 떨어졌어요. 주택담보대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이 됐습니다. 8%에서 몇 프로까지 떨어졌어요? 4% 밑으로까지 떨어졌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이 났어.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무조건 오르는 게 맞겠죠? 왜? 반토막이나 떨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리고 내렸는지. 자, 그래서 파란색이면 하락, 빨간색이면 상승인데, 자, 보세요. 수도권 빼놓고는 다 빨간불이죠. 다 빨간불이죠. 제주도는 뭐 55%, 충북은 54%, 가장 작게 오른 강원도는 36% 걸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이 나면 이거는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호재입니다. 자, 그런데 왜 수도권은 빠지고 지방만 올랐냐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금리 인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저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08년에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빨간불 들어왔죠. 굉장히 고평가 상태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 구입 부담이 떨어졌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언제부터 바닥치고 올라갔어요? 예, 13년 이때부터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한다라고 해서 바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 중 하나의 부산은 이때 주택 구매력 지수가 어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별로 높지가 않았죠. 역사적인 평균보다 밑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가격이 금리 인하 기간 동안에 많이 올랐던 겁니다. 물론 금리 이외에 여러 가지 입주 물량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 여기에는 주택 담보대출 금리, 사람들의 소득, 주택 가격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나 하면은 마치 막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대세의 상승을 또다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금리나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금리나 호재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승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 금리 인하한다고 모든 지역이 다 바로 상승하는 건 아니다. 고평가된 지역은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되어서 충분히 매력적인 주택 구매력 수준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야 다시 상승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지금 서울은 뭐다? 전국에서 거품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무조건 호재만은 아니다라는 이 팩트를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